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배워볼 겁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요, 우리가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배웠었죠? 조립제법 배웠었죠? 그 후속 과정에 대한 개념이고요.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사실 중학교 때도 항등식은 살짝 나와요. 예를 들면 방정식 문제 한 300문제 나오면 항등식 문제 한 두세 문제 나와. 아주 살짝 맛배기로 아주 유치한 수준의 항등식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항등식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라는 단원이 바로 이 2단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항등식이고 뭐가 방정식인지부터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식에 사용된 기호에 따른 식의 분류를 보게 되면요. 식에 등식이 사용되면 우리는 식에 등호가 사용되면 우리는 이 식을 등식, 부등호가 사용되면 이 식을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등식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 항등식과 방정식이라는 개념으로 나뉘어집니다. 항등식과 방정식이라는 개념으로 나뉘어져요. 오, 선생님 그럼 항등식이 뭔데요? 자, 항등식이라는 건요, 까놓고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이 x는 이 x, 우리는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 식의 경우에는 x자리에 1 대입해도 등식 성립하지. 1이 근이 될 수 있어. 2 대입해도 오케이. 3 대입해도 오케이. 4 대입해도 오케이. 5. 아무 수나 다 대입해도 괜찮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문제의 답을 구해봤더니, 즉 근을 구해봤더니 x는 모든 엄밀히 말하면 그냥 수라고 쓸게요. 실수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x는 모든 수, 모든 값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근을 구했을 때, 즉 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값이 나오는 등식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요 항등식의 정의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값에 대해서 항등식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항등식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즉 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값이 나오는 등식,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은요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 x는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지. 누구? 2분의 1. 바로 이런 특정한 값 하나에 대해서만, 하나 혹은 두 개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이라고 부르며, 이때 어떤 특정한 값을 뭐라고 부릅니까? 근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 한번 위아래 다 읽어볼까? 시작! 방정식,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즉 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어떤 특정한 값만 나오는 등식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을요 아직 배우지 않지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만히 봤더니 구조가 비슷하네. 부등식을 풀었는데요,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래요.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실수값이 나오는 부등식이래요. 와, 이 부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 둘 중에 누구랑 구조가 유사한 것 같아? 항등식과 유사하죠? 자, 이와 같이 항등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부등식을요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부등식. 자, 그리고요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이때 어떤 특정한 범위를 우리는 보통 해라고 부르고요. 자,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어떤 특정한 범위만 나오는 부등식, 요런 애를요 우리는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얘를 조건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항등식, 방정식, 절대부등식, 조건부등식 4개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자, 근데 구조적으로 유사함이 있지. 자, 그 아래 정리하고 갈게요. 개념적으로 누구랑 누구랑 구조가 같다? 항등식과 절대부등식은 구조가 같다. 또 누구랑 누구랑 구조가 같다? 방정식과 조건부등식은 구조가 같다요.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은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선생님하고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한 그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걸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식 2개를 선생님이 써놓으려고 해요. AX는 B라는 식이 있어요. AX는 B라는 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생긴 등식이지.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얘는요, 항등식 문제인 거야. 항등식. 그리고 얘는요, 방정식 문제인 거예요. 방정식. 그러면 이 똑같은 등식이 풀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정식은 고등학교 수준의 문자 상수가 나와 있는 1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러요. 우선 여기까지는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다 쓰잖아. x는 a분의 b.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단 양변을 a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a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와, a가 0일 때는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 즉 a 자리에 0을 대입하면 0 곱하기 x는 b가 되겠네요. 얘를 거꾸로 계산해서 읽어줍니다. b가 0이야. 얘를 이제 거꾸로 계산해서 읽어줬더니 그러면 식이 뭐가 나와요?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나오지. 자, x자리에 1 대입하면 등식 성립합니까? 예. 2 대입해도 등식 성립합니까? 예. 3 대입해도 성립해요? 예. 아무 수나 다 대입해도 등식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야. 즉 중학생식으로 말하면 이 방정식은요, 해가 무수히 많다. 고등학생식으로 표현하면 얘는요, x는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부정의 뜻은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열나 많다 이런 의미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약에 b가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죠. 자, b가 0이 아니어서 살아있다고 쳐봐. 자, 0에다 x 곱했는데 어떤 숫자, 예를 들어 3 이런 게 나와야 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중학생식으로 말하면 해가 없다. 고등학생식으로 말하면 해가 없다라는 말은 불가능해 라는 의미에서 불능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요 유치한 식 하나를 푸는데 이만큼을 적어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돼. 이게 방정식이야. 그러면 항등식 볼게요. 얘가 항등식 문제면 답은 무조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설명할게. 그냥 떡하니 식만 나오면 얘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약속을 했어요. 야,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별다른 언급 없이 그냥 풀라고 얘기하자. AX는 B를 X에 관한 식으로 푸세요. 이렇게 내오면 방정식이라고 하자. 하지만 구분해주기 위해서,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항등식 문제를 낼 때는 무조건 앞쪽에다가 얘 항등식이 걸랑요, 이 항등식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는 항등식이 걸랑요 이런 수학적인 표현을 반드시 해줍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학적 표현이 뭔지만 알면 우리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얘 항등식이다, 얘 방정식이다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예,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 텐데 우선 의미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항등식은 선생님이 아까 뭘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의 케이스는 이런 거야. 그러면 이때 특징 뭐야?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특징이 있지. 1로도 성립, 2로도 성립, 3로도 성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학적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값에 대해서. 자, 수학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임의의라는 말을 출제자들이 종종 써요. 왜? 임의의 이러면 애들이 이게 뭔 소리지? 임의가 뭔 소리지? 골치가 아파져.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수학에서 나오는 임의의라는 표현은 전부 모든으로 바꿔놓고 해석하시면 돼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혹은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값에 관계없어. 아무 수나 다 넣어도 돼.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아주 노골적으로 x가 난 항등식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자, 이와 같은 표현이 수학 문제에 보이면 얘는 뭐다?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보이고 뒤에 등식 이렇게 나오면 항등식, 이런 수학적 표현이 보이고 뒤에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절대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1번부터 6번까지 두 번 읽으면서 암기할 겁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뜻은 x자리에 아무 수나 넣어도 된다라는 의미야. 자, 시작!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내 목소리가 너희 여성 목소리보다 더 크다. 목소리 크게 졸리잖아. 이럴 땐 지르는 거야. 알겠지? 자, 시작!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가 어떤, 죄송해요. 시작!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가 난 항등식. 요것이 바로 항등식 문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2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항등식의 성질이 나와 있어요. 자, 항등식의 성질은 어떤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난 항등식이에요. 이 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때? x자리 아무 수나 다 넣어도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지. 그래서 x가 미쳐 날뛰는 거야. 나 100할래, 1000할래, 1000할래, 아무 수나 난 다 들어갈 수 있어. 난리를 치는데 얘를 죽여서 0으로 고요하게 죽여버려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난리 지랄 발광하는 x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앞에 a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a는 0. 자, a가 0이 되면 남은 식 그대로 그러면 뭐만 남아요? b는 0만 남네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방정식 문제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뭐냐면 근을 구하는 거야. 왜? 어떤 특정한 값 하나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궁금한 거지. 그 어떤 특정한 값은 뭘까? 자, 그런데요. 항등식 문제는 근을 구하면 항상 뭐가 나오니까 항등식 문제는 x는 모든 값 이렇게 나오지. 그러므로 야, 어떤 사람이 야, 이거 항등식 문제야. 근 구해봐. 이런 출제자는 절대 있다 없다? 없어요. 근을 물을 필요가 없어. 이미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어. 항등식이야? 모든 값이지. 뭐 이래서.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요, 항상 뭘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냐면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부터 항등식 이걸랑 항등식을 하나 쓸게. 와, 얘가 항등식이야. 근데 A는 뭘까?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보자마자 A는 2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A는 2.
이때 요 A의 값을 우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을 미자야.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개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의 목적은 뭐라고? 근. 항등식의 목적은 뭐라고? 미정개수예요. 그러면 얘가 항등식일 때 미정개수는 A와 B의 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미정개수 선생님이 구한 거예요. 자, 2번 보도록 합시다. 등식 성립해야 돼요. 근데 X가 나 1000 할래, 나 마이너스 100 할래, 나 3 할래, 나 마이너스 7 할래. 왔다 갔다 난리를 쳐요. 근데 등식만 성립하면 되지? 그러면 두 식이 같아지려면 A하고 누가 같으면 되겠어? C가 같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B와 D만 같으면 등식 성립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 지랄 발광 또는 X의 제곱을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A가 뭐가 된다? 0. 난리 지랄 발광 또는 X를 또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B가 뭐가 된다? 0. 자, 얘는 난리 지랄 발광 안 했지? 남은 식 그대로 불러주시면 돼요. 0, 만들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C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이래요. 이제 눈치가 좀 생기지? A는 누구랑 같아야 될까요? A 다시 and. B는 누구랑 같아야 될까요? B 다시 and. C는 누구랑 같아야 될까요? C 다시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그 아래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여기까지 적어놓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항등식의 성질 시작! 항등식의 성질을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차수의 개수끼리끼리 같다라고 정리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X에 관한 항등식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X를 죽인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요. X를 죽인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쪽 이제 네모 박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박스 읽어볼까? 시작! 좌변, 우변 중 어느 한쪽에 X가 있을 때는 그 앞에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X를 죽이는 작업이고 좌변, 우변 모두 X가 있을 때는 개수를 같게 만드는 것이 양쪽에 있는 X를 죽이는 작업이 된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예. 자. 예.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이는 스킬이에요. 죽일 때는요, 절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야, 옛날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 죽일 때 길 가다가 너 유태인이야? 빵! 똑똑! 이 집에 유태인 살아요? 빵! 이런 식으로 죽이지 않았지. 어떻게 죽였어요? 자, 유태인 여러분, 모여요. 같이 모여서 갑시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탄광에 몰아넣고 한 큐에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스킬이에요. 이게 X를 죽이는 스킬이에요. 이랬더니 선생님 엄청 잔인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예, 강렬하게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할 때 A, B, C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주 전형적인 항등식 문제 구조예요. 이게 뭐야? 항등식이 나올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정보지. 맞아요? 그래서 봤더니 등식이냐 부등식이냐 봤더니 등식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항등식 문제예요. 자, 그런데 항등식 문제는 항상 무엇을 구하라고 요구한다? 미정개수를 구하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미정개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인 A, B, C를 구하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항등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항등식의 성질을 보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거야. 항등식 되게 유치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항등식은 굉장히 강력한 식이에요. 방정식이 해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문제가 방정식 문제였다면요,
식 하나 주고 미지수 3개 구하라면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부정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연락 어려운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등식은요. 식 하나 가지고 미지수 100개도 구해낼 수 있는 식이에요. 이런 식이 어디 있어? 완전 좋은 거지. 그래서 식 하나 가지고 우리는 미지수 3개를 커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봤어요. 봤더니 그래 난리 지랄 발광 너는 누구부터 죽여버릴 거야? x제곱부터 죽여버릴 거예요. x제곱을 죽여버리려면 앞에 나와 있는 x제곱의 개수인 3과 누가 같아야 됩니까? c-1이 같아야겠죠. 결국 c의 값 구하면 답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내가 딱 봤더니 보세요. x의 값이 이렇게 여기 저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널려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널려 있을 때는 몰아넣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4 플러스 a에 x라고 x가 딱 한 번만 사용이 돼야 돼요. 막 2개, 3개 널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x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4 플러스 a라는 개수가 이쪽에 나와 있는 5와 같아지면 되겠다 해요. 고로 a를 구하면 a는 몇 나오겠습니까? 9 이와 같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수항 비교해 보니까 b랑 4랑 같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a는 9, b는 4, c는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등식이다. 항등식의 기초. 자, 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3페이지에선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할게요. 맨 위에 내 밑줄은 밑줄은 밑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밑줄에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항등식은 땡땡땡땡. 뭘까? 항등식은 뭘 구하는 게 목표다? 미정계수. 아랫줄에는 방정식은 근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의 제목은 미정계수법이라는 개념입니다.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이란 무엇이냐? 항등식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즉 누구를 구하는 방법이다?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요. 항등식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즉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요. 자, 그런데 선생님 미정계수 되게 구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x를 죽이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얘는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고요. 이제 항등식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어려운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정리하고 갈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예요.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봤더니 이 좌변하고요 우변이 모두 전개 가능한 상태야. 자, 좌변 우변 모두 전개할 수 있을 때야. 좌변과 우변을 모두 전개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수 비교법을 쓰시면 돼요. 좌변과 우변에 있는 개수를 찬찬히 비교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배웠던 뭡니까? 항등식의 성질과 관련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좌변, 우변 개수 비교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본 적이 있어요. 정서책에서 문제를 푸는데 항등식 문제였어요. 풀이 과정에. 어떻게 풀어놨겠어? 2항에서 풀어놓는 거야. 야, 너희들이라면 이 짓을 하겠니? 2x는 2x라는 항등식 나오는데 이 짓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이항이라는 개념은요, 근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의 스킬이고요. 항등식에서는 그냥 이 상태에서 지그시 보면 되지. 2는 2 항등식이네. 만약에 여기 A가 있으면 뭐라고 풀어야 돼? 아, A는 2구나 라고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그냥 비교하시면 돼요. 그런데 볼게. 정석책에서 이 풀이를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거야, 옛날에. 그래도 바뀌지 않아요. 이게 정석책의 특징이에요. 문제와 답은 좋아. 풀이는 개판이야. 자, 정석책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놨다. 이항을 하는 거야. 이게 항등식 문제거든? A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2-a에 x는 0 나오겠지. 맞아? 그래 놓고 여기에서 그러므로 a는 2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자, 이 문제풀이에 어마어마한 모순, 오류가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는 사람? 이항. 네? 이항. 이항? 이항했어요. 그래. 이항을 했어. 이항에서 모순이 안 생기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항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떤 모순이 생기지? 방정식대요. 이거예요. 봐요.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어서 0이 나온다는 건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다 라는 얘기지. 와, 이렇게 두 개 곱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a가 2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x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니? 그런데 문제는 출제자는 분명 이항등식 문제에서 a를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x가 0이 돼버리면요, a가 모든 값이 돼버려요. 그러면 엄밀히 풀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 x가 0이 아닐 때는 a가 2지만 x가 0일 때는 얘가 0일 때는 여기 아무 수나 다 와도 되잖아. 0일 때는 a는 모든 값이 돼야 되네요. 그러므로 이 항등식 문제는 a는 2이거나 혹은 a는 모든 값이 나와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로 항등식 문제의 기본은 이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냥 자연스럽게 째려보면서 A는 2네. 그냥 이렇게 개수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 될까? 네. 선생님 좀 어려운 얘기는 했나요? 예. 뭐 중학생들에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이해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언니는 이해가 쏙쏙 되지 뭔 말인지. 네. 네, 그게 여러 번 배운 사람이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행복한 이유지.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개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르는 각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을 때요. 자, 모르는 각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 2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미정계수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까지 별표로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나눈다는 말이 나올 때는 그냥 나누는 법 쓰시면 돼요.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요, x에 관한 내림차순식을 x-p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꿀 때 미정계수를 구하고 싶어. 무슨 방법 씁니까? 연조립제법.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제 배웠던 것 같네요. 연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요, 요거는 이 과정이 아닌 미적분 파트에서 배우는 겁니다. 미분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요 네 가지를 가르게 되고요. 연조립제법은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므로 우리는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나누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또 외워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 외워야 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쓴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 상황과 어떤 방법을 써야지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난 이런 거 아니어도 본능적으로 수학을 풀 수 있어요. 그런 수학은 중학교 때나 통한다.
고등학교 때는 외워서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은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본능적으로 푸는 수학 힘들어요. 문제수가 원체 적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요 1, 2, 3, 4까지만 5번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1, 2, 3, 4까지만 두 번 읽으며 좀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목부터 시작! 미정 개수법 좌변 우변 모두 정리할 수 있을 때 개수 비교법 모르는 각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을 때 수치 대입법 문제에서 나눈다는 말이 나올 때 나누는 법 x에 관한 내림차순식을 x-p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꿀 때 연조립제법 한 번 더 미정 개수법 좌변 우변 모두 정리할 수 있을 때 개수 비교법 모르는 각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을 때 수치 대입법 문제에서 나눈다는 말이 나올 때 나누는 법 x에 관한 내림차순식을 x-p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꿀 때 연조립제법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건 무슨 표현이야? 항등식이죠.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미정계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사실 얘는요 개수비교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좌변 우변 모두 전개될 수 있지. 그럼 x의 제곱항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나와서 이제 비교해가지고 샤바샤바 풀면 되는데 선생님 개수비교법 안 쓸 거예요. 왜? 이거 막 다 전개해서 뭉치고 이게 너무 많이 손이 가.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개수비교법이 아닌 뭐로 푸냐? 수치대입법으로 풀 거예요. 적어 놓으십시오. 이런 문제 뭐로 풀면 유리하다? 수치대입법으로 푸시면 유리합니다. 뭐 급하면 개수비교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수치대입법은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 그랬죠? 모르는 값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을 때라고 했지. 얘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모르는 값 옆에 가로 있어요 없어요? 있네. 모르는 값 B 옆에 가로 곱해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르는 값 C 옆에 가로 곱해져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쟤네들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수치를 대입한다는 거지. 이 식의 수치를 대입하는데 아무 수치나 막 대입하시면 안 돼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냐면 요 모르는 값이 있으면 불편하거든. 얘를 없애주고 싶어. 그러면 모르는 값 옆에 곱해져 있는 가로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 a 이거 모르는 값이어서 없애고 싶어. 그럼 x자리에 몇 대입하면 되겠어? 2. 그래서 x자리에 2라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 수치 대입법이에요. 자, x자리에 2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 슝 날아가고 요 뒤에 있는 c와 관련된 녀석도 2 대입하면 슝 날아가지. 누구만 살아남아요? 중간에 있는 b에 2-1, 2-3 얘만 살아남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까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즉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b는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b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너희들이 얘기해봐. 요번엔 x자리에 어떤 숫자 대입해보고 싶니? 3 대입해보고 싶니? 자, 그래서 3 대입하면 x-3 있으니까 얘 0 되고요. x-3 있으니까 얘 0 되고요. c만 살아남네요. c에 3-1, 3-2는 1이다래요. 자,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는 2지. 2c는 1. 2c는 1. c가 몇 대면 되겠습니까? 예,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x자리에 어떤 숫자 대입하면 좋을까? 1. 그래서 1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얘만 살아남겠네요. a에 1-2, 1-3은 1이
0이다예요. 1 대입하면 뒤에 두 개는 사라지죠. 자, 계산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두 개 곱하면 2지. 2a는 1이래요. a 몇 나옵니까? 2분의 1. 이게 바로 수치 대입법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어떻게 찬주 6시 반까지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졸리고 있어요. 좀만 참자. 지워도 됩니까? 됐죠?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문제를 슉 올려놓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에 대하여 뭐래요?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미정계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항등식 문제지? 예, 이 등식은 항등식이야. 미정계수 AB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미정계수를 구하려면 우리 무슨 방법을 쓴다? 미정계수법. 1번이 뭐였어요? 계수비교법. 언제 사용한다? 좌변, 우변 모두 전개할 수 있을 때. 2번이 뭐였습니까? 수치 대입법. 언제 사용한다? 모르는 값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을 때. 3번이 뭐였어요? 나누는 법. 언제 사용한다? 문제에서 나눈다는 말이 나올 때 사용한다. 4번이 뭐였어요? 연조립제법. 언제 사용한다? x에 관한 내림차순식을 x-p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꿀 때. 자, 그 중에서 이제 얘는 뭘 쓸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얘가요 가장 전형적인 수치 대입법 문제예요. 아주 전형적인 수치 대입법 문제입니다. 문제 옆에 화살표 빼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수치 대입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왜 전형적인 수치 대입법 문제냐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fx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모르는 각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수치 대입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얘 좌변면 전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거든. 아주 전형적으로 오직 수치 대입법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수치를 대입할 때 막 대입하는 게 아니랬지? 모르는 값을 없애기 위해서 얘 앞에 곱해져 있는 가로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는 거랬어요. 자, 첫 번째 x자리에 뭐 대입할래?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쫙 사라져서 0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16 그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b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왔네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뭘 대입해? x제곱 자리에 선생님이 2를 대입해 볼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x의 내제곱 x의 제곱이거든. x가 나오면 이렇게 놓을 수는 없지. 하지만 얘는 x의 내제곱 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놓어도 집어넣는데 무리가 없어. x제곱 자리 2 집어넣으면 2 빼기 2에서 얘 쫙 날아가서 0 되겠지요. x의 제곱이 2니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와요. a, b 구하래요. 미지수 2개, 식 2개. 이거 2개 연립해서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두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12-2a는 0이다 라고 나왔네요. a의 값 몇 나온다? 6. 자, a의 값이 6이 나올 때 6 대입하면 6 넣으면 마이너스 12이지요. b의 값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6인가? 미쳤구나. 미안해요. 선생님 돈 울었다. 야, 얘 4에다 b 더하면 마이너스 12 상세해서 0 나와야 된대요. b는 몇 나오겠습니까? 8.
예, 우리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y의 값에 관계없이요. 다음과 같은 분수식의 값이 일정할 때 상수 a와 b의 합인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단, 분모는 0이 아니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얘는요, 항등식 문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살짝 꼬여있는 문제예요. 어디가 꼬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의 값에 관계없이 미정계수 a와 b를 더해 라고 나오면 이 부분은 처음과 끝은 분명 항등식 문제지. 근데 항등식 문제가 나오려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등식이 나와야 돼. 근데 얘 등식이야? 그냥 식이야? 식이에요. 선생님, 등식이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얘는요, 문장 속에 등식이 숨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값이 일정할 때라고 나왔지. 자, 일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데요? 값이 뭔지는 몰라. 근데 하나로 정해져 있대요, 이미. 맞지?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근데 그 값이 뭔지 모를 뿐이야.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값 K와 같다라는 말로 이렇게 식이 변해야 해요. 그럼 갑자기 항등식 문제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문제 구조상 등식이 필요한데 등식이 안 보이고 이와 같이 값이 일정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때는 항상 는 K로 놓고 푼다예요. 이때는 항상 는 K로 놓고 푸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제 식을 적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k야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 자, 근데 우리 분수 좋아요? 싫어요? 싫어.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한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을 곱해줍니다. 즉 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k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 식이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x, y에 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예요. 자, 여기서 누구를 죽여야 돼? 예, x도 죽이고 y도 죽이셔야 돼요. 왜?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해서요. 얘는 누구를 죽일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거든. 그럼 보도록 하자. 여기서 x 죽이면 a가 누구랑 같아야 합니까? k. ax, kx. 됐죠? 자, b는 누구랑 같아야 합니까? 2k. 이렇게 전개해서 써야죠. 자, 1은 누구랑 같아야 합니까? 예, 마이너스 3k예요. 그래서 볼까? 미지수가 a랑 b랑 k랑 3개가 나왔어요. 미지수가 3개니까 식도 몇 개다? 3개다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얘 푸셔야겠죠. k 값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네요. 자, 그러면 b 값 구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겠네요. a 값 구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겠네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더하래. 답은 몇 나올까요? a하고 b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1. 알겠습니까? 이해되나? 네. 이해 안 가면 이 부분부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뒤에 되게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혼자 끙끙 대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푼다? 계수 비교법으로 풀었습니다. 계수 비교법으로 풀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b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미정계수법 중에 누구로 푸는 문제다? 나머지. 나누는 법으로 푸는 거예요. 왜? 문제에서 나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너희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선생님, 여기는 항등식편 하나도 없어요. 여기 심지어 등식도 없어요. 근데 얘가 왜? 항등식 문제인데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눈다라는 행위를 하면요, 항상 무조건 만들 수 있는 등식이 하나 있어요. 누구? 검산식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의 검산식을 한번 써보면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로 나누면 몫은요, 모르니까 qx라고 둘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넣을 거예요. 됐으니까 예, 이와 같이 넣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검산식은요, 무조건 자변과 어변이 달라질 리가 있어 없어? 없지. 이 검산식은 무조건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무조건 항상 자변 우변이 같아. 검산식이기 때문에. 됐으니까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우리는 나눈다라는 문제를 통해서 미정계수 AB 구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나누는 법을 쓰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2차식으로 나눌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나누는 법. 1차식으로 나눌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조립제법. 2차식으로 나누면 나누는 법. 1차식으로 나누면 조립제법. 3차식으로 나누면 나누는 법. 1차식으로 나누면 조립제법. 되겠죠? 자, 그래서 작업합니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 빠진 항을 반드시 0을 쓴다는 것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a 나왔어요. 자, 세 번째 자리에 1 집어넣으면 1-2a 나오네요. 자, 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 여기에는 -a, 여기에 3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었더니 얘는 1, -2a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뺐어요. 그랬더니 -a에 3 -a 그리고 여기에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a를 집어 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a, 2a, -a의 제곱. 제대로 풀었나? 이렇게 지저분한 값이 나오나요? 이렇게 지저분한 값이 나오네? 엄청 지저분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했더니 얘 빼면 3-a, -a니까 뭐 나옵니까? 3-3a 그리고 여기는 a 제곱 이와 같이 나왔어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나머지가 3-3a x 플러스 a 제곱이 나오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개수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보이는 -3이랑 여기에 보이는 3-3a랑 어떠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요. 자, 두 개 같으려면 a 자리에 뭐 들어갑니까? 2 들어가면 되겠죠? 네. 자, a가 2일 때 b의 값은 몇 나오고 있습니까? a가 2일 때 b의 값은 몇이다? 4다.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값은 6이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5페이지 보도록 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이 문제 유형은요, 좀 많이 풀어보고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문제 유형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애들은 이런 패턴의 문제를 거의 풀지 못해요. 그래서 잘 공부해 두십시오. 자,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 구하기예요. x 자리에 1, 마이너스 1, 0, 등등을 대입해서 연립이라는 말 x 치시고요. 위에다가 더하거나 빼서 푼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연립 x 치시고요. 더하거나 빼서 푼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 우리 개념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식이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x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있어요. 우리는 수학에서 이런 식을요, x라는 문자를 포함한 식이 나와 있다라는 의미에서 fx라고 써요. 맞나?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f1의 수학적인 의미와 f0의 수학적인 의미가 뭔지 요거를 해석해 보도록 하자. F1의 수학적인 의미는 뭘까요? F1. X자리에 2를 집어넣잖아? 그럼 뭐가 나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거 나오지?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위에 있는 fx식을 개수의 총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F1은 뭐라고요? 개수의 총합. 개수만 모두 다 더해놓은 거예요. 그럼 F0의 값은 뭐를 의미할까 수학적으로? 예, F0의 의미는요, 상수항을 의미합니다. 자, 얘는 상수항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좀 맨 위쪽에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좀 독특한 문제 연인 아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요 몇 차식을 가지고 있어? 제곱의 3차니까 6차식이지. 어떤 6차식을 가지고 있대. 그런데 이 6차식을요 쫙 풀어서 전개했더니 이와 같이 생겼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이, 이 좌변과 우변식이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뭐예요? 항등식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항등식일 때 미정계수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자, 미정계수의 합을 구해보겠니?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항등식 문제의 발전형이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x자리에 어떤 숫자들을 대입해 본다. 시작! 1, 마이너스 1, 0. 다시 한번 시작! 1, 마이너스 1, 0이라는 식이에요. 왜? 1을 대입하면 개수만 남아버리거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개수만 남아버리거든. 0 대입하면 상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 대입해 볼래? x자리에 1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자리에 1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하면 6에서 2를 빼서 4지. 5, 4의 세제곱은 x자리에 1 대입했더니 a의 6 더하기 a의 5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3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1 더하기 A의 제로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나는요 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요 0, 2, 4, 6이라는 짝 숫자만 남기고 싶어. 그럼 X자리에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5에 8의 세제곱 되겠죠? 8의 세제곱은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A의 6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의 5 A의 4 마이너스 A의 3 플러스 A의 2 마이너스 A1 그리고 플러스 A의 제로 이와 같은 식이 나왔네요. 자, 이 식을 나는 더한다 뺀다? 예, 더합니다. 그래야지만 0, 2, 4, 6이 살아남겠죠. 결국 4의 세제곱 더하기 8의 세제곱은 2배의 A6 얘는 사라지죠. 더하기 A4 더하기 얘는 사라지죠. A2 더하기 얘는 사라지지요. A0 이렇게 짝숫자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할까? 결국 얘를 구했더니 옆으로 갈게요. A의 0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6이라는 식은 이 식을 2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결국 2분의 4의 세제곱 플러스 8의 세제곱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너희들이 4 3번 곱하고 8 3번 곱해서 더해서 나눠도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런 식 한번 써볼까 해요. 배웠으니까. 우리 이런 세제곱 공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우선 세제곱이 없다고 보고 식을 씁니다. 4 플러스 8. 자, 플러스가 왔기 때문에 뿔마 이렇게 가야 되겠죠?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8 플러스 8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계산했더니 얘는 6 나오네요. 그래서 6에 16 84 32 88에 64 이런 숫자들을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 나온다? 288. 예.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